사람들이 생각보다 양복보다는 청바지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렇게 털썩털썩 잘 앉아요. 그 광장에 있으면 그 광장에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프랑스의 건축은 그 도시 계획을 철저하게 기반으로 한 건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나 혼자 튀는 건축은 없어요. 항상 도시 계획이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 주변하고 조화로우면서 그리고 튀지 않으면서도 자기 색깔을 가지는 건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퍼블릭 아키텍처라고 하죠. 이제 공공건축, 프라이베이트 아키텍처란, 그러니까 민간 건축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특히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과의 어떤 문화유산, 워낙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주변 맥락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쉐입이라든지 인면이라든지 공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나와야지 이 전체 도시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뿌아띠에라는 파리 남부 쪽에 위치한 프랑스 남부 쪽에 위치한 프랑땅 백화점을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프랑땅 백화점이라는 곳을 그 고급 레지던스로 이제 바꾼 사례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시면 그 기존 어떤 프랑스 건축의 어떤 수직적인 요소, 그런 인면적인 요소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좀 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프랑스 건축, 유럽 건축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변 맥락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내가 낸데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변에 잘 녹아들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색깔을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건축의 어떤 철학과 그리고 어떤 그 가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건축,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 건축의 굉장히 매력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낼수록 건축가의 가치가 좀 높아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랑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건축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밤을 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저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도 맞고,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현대 건축 역사, 그리고 프랑스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건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트르 퐁피두라는 센터라는 미디어 센터 겸 전시장입니다. 이제 파리 중심가에 있고요. 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가시게 되면 제가 꼭 가보셔야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건물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이제 굉장히 좋은 미술관들이 많잖아요. 3대 미술관이 있어요. 전 세계 3대 미술관이 지금 파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두 번째가 오르세유 미술관, 그리고 세 번째가 뽕피두 센터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근대 전까지의 어떤 작품들, 이탈리아 작품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의 작품들이 있는 그런 미술관이고요. 박물관이고, 그리고 오르세유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근대부터 이제 그 근대 시기 때, 근대 방고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미술품들이 수장이 된 미술관이고, 그리고 뽕피두 센터는 현대 팝아트부터 피카소,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 미술가들이 있는 미술관이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건물이 가지는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광장입니다, 광장. 이 사진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제가 처음에 프랑스를 갔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좀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양복보다는 청바지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렇게 털썩털썩 잘 앉아요. 그 광장에 있으면 그 광장에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누워 있고 앉아서 공연도 보고, 이런 광장 문화를 극단적으로 잘 표현해 준 곳이 뽕피드 센터입니다. 그런 미술관의 어떤 기능, 전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광장을 통해서 이 주변의 컨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광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대의 어떤 객석이 되는 거죠. 건물은 어떤 무대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이 뽕피두 센터 건축가가 렌조 피오노라는 이탈리아 건축가인데요.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도시의 기본은 로마다,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광장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깜포 광장이라는 곳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 광장을 건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라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프랑스 건축이라기보다 도시 건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지금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핫한 단어가 있어요. 15분 거리. 15분 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 집에서 15분 내에 어디든지 가든 모든 인프라와 생활 SOC, 그리고 가든, 정원, 공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어느 사회학자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 사회학자의 철학을 끄집어낸 게 지금 프랑스 시장님이신 안 이달고 시장님이 이제 이 파리 15분 도시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젠다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지자체장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쪽 관련된 도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 15분 도시는 거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란 게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 이달고 시장이 굉장히 운때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파리가 지금 현재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사가 일어나고 보행로가 지배를 하는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차도가 없어지고 보행로가 많아지고 녹지가 많아지고.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런 정책들을 일으켰을 때 많은 파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불편하지 않냐? 야, 이렇게 공사를 다 해버리면 도대체 자동차는 어떻게 다니냐? 근데 과감하게 이제 이달고 시장이 계속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근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파리시는 사실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풍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한다는 게 사실은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감염률이 안 높게 하려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내 집에 15분 안에 모든 것을 갖춘다는 그 이론이 코로나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라는 정책이 이제 펼치게 되면서 파리시는 본격적으로 생태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도 이런 15분 거리 어떤 개념, 그리고 생태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문화유산의 어떤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예술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생태 도시로도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의 지자체장들, 리더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도시계획의 어떤 사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